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경북 봉화군에서 농약 성분이 든 음식을 먹고 쓰러진 4명의 주민 중 1명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이들이 오리고기를 먹은 뒤 경로당에서 커피를 마셨다는 진술이 나온 가운데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장에서 배달 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는 사장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배달해야 되는 음식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드릴 말씀이 많아서요. 빨리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지금 퇴근길일 텐데 많이 이제 오늘 출근길에 많이들 불편하셨죠?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조금 비가 멈춘 것 같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 집중호우, 하천 범람하고 마을이 물에 잠기고 산사태 경보 발령돼 하루 종일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야말로 물폭탄. 자, 이번 폭우에 따른 그나마 다행인 거 인명 피해가 공식적으로는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비가 그쳐도 지반이 약해진 상태라서 사고 위험성은 여전하니까 계속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드리죠. 백다혜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휴가 마치고 돌아오신 박준혜 수원 선생님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5살 딸내미 정서율 맨날 뾰로롱 이거 따라합니다. 얘 이거 괜찮은 거죠 하신 손정현님. 크게 될 겁니다. 자,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다녀왔어요. 모시장에서 만두를 샀는데 자, 저거 6개 13,000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신 이주홍님. 자, 경남 산청면의 한 아파트인데요. 이웃에서 공주님 태어났다고 입주민들이 저렇게 새끼줄까지 쳐놓고 축하해주네요. 너무 훈훈합니다 하신 최필숙님. 자, 지난 14일 오후 5시 광명시 광성초교 운동장에서 저렇게 운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일요일이라고 해도 아이들 노는 공간에서 운전 연습이라니요. 제발 좀! 결국 경찰 불렀습니다 하신 김현성님. 자, 오늘 생일 맞으신 박은숙님, 박정환님, 진용성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있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처음 달려보자. 역대급 물난리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 얘기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상암동에는 일단 비가 멈췄습니다만 서울, 경기 지역 모두 호우특보가 해제됐습니다만 밤사이 내린 물폭탄 많은 피해를 안기고 있습니다. 일단 영상 만나보시죠. 이곳은 경기 화성시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인데요. 천장에 구멍이라도 뚫린 것 마냥 하늘에서 저렇게 물이 주룩주룩 떨어집니다. 자, 또 다른 영상 볼까요? 이번에는 경기 오산입니다. 도로와 다리 끝까지 불어버린 이 하천 위로 저 하얀 차 지붕과 트렁크만 내놓고 저 둥둥 떠 있는 것 좀 보십시오. 자, 그 옆으로 대형 방호벽도 같이 둥둥 떠다닙니다. 자, 백다혜 아나운서도 오늘 출근길 장대비 뚫고 오느라 힘들었죠? 네, 근데 저는 무사히 다행히 도착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많은 분들이 걱정됐습니다. 예,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영상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모습입니다. 지하 주차장 천장 곳곳에서 끊임없이 물이 쏟아지고 있고요. 바닥에는 흙탕물도 차오른 모습입니다. 또 두 번째 영상은 사망 가족분께서 보내준 경기 오산시에 있는 오산천의 모습인데요. 하천이 범람하면서 공원과 도로가 잠기고 차량까지 침수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경기 평택시와 용인시에 계신 사망 가족분들께서도 여러 비 피해 상황을 제보해 주셨는데요. 도로에 차오른 빗물로 차 바퀴가 일부 잠기고 또 인도까지 빗물이 차오르면서 학생들이 등굣길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난 16일부터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강원도, 충청권에 비가 집중되면서 곳곳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경기 오산, 평택 등 서울, 경기 지역 10개 하천에 홍수특보가 발령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비는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모레까지 이어질 걸로 예보됐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졸음운전 대참사입니다. 최근 가족에게 끔찍한 교통사고가 닥쳤다라는 제보가 왔습니다. 사고 장면이 담겨 있으니까 우리 가족 여러분 시청에 좀 유의해 주시면서요. 만나보시죠.
자, 도로 한쪽에서 표지판 세워두고 작업 중입니다. 근데 저 뒤에서 빠르게 다가온 차량이 그대로 저렇게 충돌을 하고 맙니다. 참혹함 그 자체. 자, 불박을 보면 2차선을 달려온 차량이 망설임 없이 그냥 현장을 덮칩니다. 박 변호사님, 전 솔직히 원본 영상을 못 봤습니다. 너무나 참혹한 장면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얼마 전 그 시청역 참사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그렇죠. 지난 7월 10일에 오후 4시쯤에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아산시에 있는 국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인데 이 CCTV 설치를 하고 현장 작업을 한 다음에 이 마무리를 하던 60대 대표하고 30대 직원 또 한 명은 그냥 부상을 입었는데 두 사람은 현장에서 즉사했던 사건입니다. 아마 제대로 보지 못했고요. 운전자는 졸음운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브레이크를 전혀 제동 장치를 전혀 밟지 않고 그대로 가는 바람에 이런 참사가 일어난 겁니다. 두 명은 현장에서 사망을 했고요. 한 명은 지금 병원에 입원한 상태인데 이제 문제는 이거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 이제 가족들 입장에서는 아니 두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두 가정이 지금 파탄이 난 상황인데 어떻게 이게 저런 가실 관련해서 또 저런 중한 결과 관련해서 저런 영장 기각이 되냐 이렇게 좀 억울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 변호사님, 지금 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최근에 시청역 참사에서도 똑같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책임을 물어도 부족할 그런 상황인 건 분명히 보이죠. 다만 우리가 이제 형사처벌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일부러 그런 일을 벌였느냐 아니면 단순한 실수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에서는 졸음운전이라는 부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을 하시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이 어떤 다른 부분에 있어서 민사상의 손해배상 같은 건 당연히 뭐 100% 져야 될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안타깝게 돌아가신 두 분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예. 자, 다음 또 이어갑니다. 옆구리에 쏙입니다.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상가 복도죠. 누군가가 옆에 있는 상자로 손을 쓱 컵라면 한 개를 빼더니 그대로 자기 옷 안으로 또 쓱 넣고 사라집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라면 도둑, 컵라면 도둑,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저걸 훔칠까 싶기도 하지만 글쎄요, 한두 번 해본 솜씨 같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보신 영상은 지난 5월 인천 서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라면 절도 사건 현장 영상입니다. 저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분이 저기 뭐 식당들 뭐 이렇게 상가들이 많이 있어서 이 가게들이 뒷문 복도 쪽에 저렇게 이 아래에 있는 물건들을 적재를 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분은 편의점 운영하고 계신데 그분도 저렇게 라면이라든가 술 같은 것들을 적재해 두는데 평소에도 뭐 택배 온 거 아니면 뭐 식자재에 쌓아놓은 거 그렇게 자주들 가져간다네요. 근데 마침 저 CCTV를 찍고 나서 6월에 경찰분이 와서 이거를 좀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아쉽게도 이 사람 잡히진 않았답니다. 잡히진 않았는데 글쎄 뭐 절도범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도는 걸까요? 경찰이 다녀가서 수사를 시작한 걸 알았는지 요즘 절도 횟수가 좀 부쩍 줄긴 했답니다. 잡히는 게 두려우면 그 전에 절도하지 마세요, 제발. 예, 그렇군요. 빨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갈게요. 가수 현철 잠들답니다. 자, 트로트계 거목 고 현철 선생 연결식이 오늘 있었습니다. 자, 제가 봤더니 최초로 대한민국 가수장으로 치러졌다고요? 좀 달리 봐야 되는데요. 통상 가수의 장례식은 대한가수협회장 이로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는 좀 달리 진행이 됩니다. 어떤 특정 협회가 아닌 공동 주관이죠. 정말 대한민국 가수라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요. 최초의 대한민국 가수장으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연결식에 많은 가수들 참석했고요. 태진아, 서른도, 현숙, 인순이 등 동료 가수 한 70여 명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중에 태진아 씨가 추도사를 낭독했고요. 서른도 씨 역시 추도사 낭독하다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사방 가족께서 이 고 현철 선생의 생전 마지막 방송 출연이었던 2020년 2월 KBS 불후의 명곡 그 방청을 가셨다가 퇴근길 고인의 모습을 촬영하셨더라고요. 그거를 계속 쭉 갖고 계시다가 마침 오늘 연결식이 있던 발인이 있던 오늘 그 영상을 저희한테 제공해 주셨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천천히. 현차. 건강하세요. 자, 사실상의 이날 그 공연이 은퇴식이었습니다. 후배 가수들의 부축을 받는 모습. 저 영상 왼쪽이 이제 현진영 씨 같아요. 예, 부축을 받는 모습을 보니까 이미 저 때부터 고인의 몸 상태가 꽤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예, 저게 이제 몸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좀 부어 있고요. 그리고 얼굴 이제 부어 있고 몸이 좀 불편한 듯 동료들의 그 부축을 갖다 받으면서 이동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환호하는 그 팬들에게 역시 어떻게 보면은 저분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팬심에 의해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지내온 분이라 저렇게 몸이 좋지 않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팬들을 향해서 활짝 웃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이 깊습니다. 점차 이제 시간이 가니까 그동안에 많은 팬들을 즐겁게 해주던 저런 분들, 낯익은 분들이 세월은 거스르지 못하고 한 분씩 가시는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안타깝고요. 영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이제 다 컸다고요. 집단 지성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워킹 홀리데이를 반대하는 부모님 때문에 답답하다는 딸의 사연입니다. 사연자는 초등학생 때부터 친했던 친구와 함께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갈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연자가 외동딸이었던 건지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친구와 함께 찾아가서 둘이 같이 가겠다고 설득을 해서 겨우겨우 허락을 받아냈고 몇 달 동안 열심히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2년 동안 취업 준비를 하던 친구가 취직을 하면서 함께 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부모님은 다시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먼 나라에 어떻게 여자아이 혼자 보내냐부터 시작해서요. 아무것도 없는 평야가 많은 나라 아니냐. 가서 남자들 잘못 만나면 큰일 난다라면서 결사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연자는 걱정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더 큰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커서 혼자서라도 꼭 가고 싶다는 입장입니다. 어차피 모든 준비가 끝났고 또 호주로 출발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멀다고 해도 시차는 겨우 1시간밖에 안 되고 인터넷도 잘 되고 또 총기 소지도 불법이라서 치안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말도 안 되는 핑계까지 대면서 반대하는 부모님 때문에 너무 답답하다고 하는데요. 예정해뒀던 출국 일자는 다가오지만 벌써 며칠째 부모님과 냉전 중이라고 합니다. 혼자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 가는 걸 반대하는 부모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자, 마침 오늘 출연하신 우리 남자 패널 세 분이 다 따님이 계세요. 자, 이거 정말 부모의 심정으로 내 자식이다 생각하면서 진짜 이 모범 답안 말고요. 진솔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사연자 딸입니다. 엄마 제발 좀 나 이제 어른이야. 영어로 어덜트 일본말로 어떠나. 동네 창피하게 왜 이래 정말. 같이 못 가는 지훈이 아니어도 거기 가면 한국 학생들 수두룩 빽빽이고 호주 정도면 치안도 괜찮다고. 그리고 내가 워홀 준비한 날 얼마나 고생하는지 다 옆에서 봤으면서 이래 진짜. 태어나서 처음 부모 품 벗어나는 거야. 허락해줘 좀 동그라미. 정말 이 약간 진정성이 의심되는 이 답변. 자, 다음 엄마입니다. 야, 백다 이놈의 지집애 진짜 내가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라고 이름을 다 해라고 지은 줄 알아? 애초에 지훈이 놈이랑 같이 간다고 한 것도 찜찜했는데 뭐 너 혼자가 코쟁이들 사는 호주에 혼자. 야, 거기 남자 놈들이 너 퍽이나 가만두겠다. 농장에서 일해서 돈 얼마나 번다고 내가 1년간 속 끓이고 사느니 그 돈 엄마가 줄 테니까 너 절대 못 가. 안 돼, X. 그렇습니다. 이게 아빠의 마음이죠. 저는 뭐 사실은 이거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 마음을 그대로 진행자 설명에 따라서 제가 원하는 겁니다. 예, 저희 이제 딸이 이제 고등학생인데 만약에 저렇게 한다면 저는 좀 싫을 것 같거든요. 많이 오랫동안 같이 살고 싶은데 외국에 보내기 싫은 그런 마음, 부모님 마음은 똑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친구가 취직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반대하시는 거거든요. 아마 계획을 다 짜놓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 막 그런 것들 때문에 부모님 말씀 좀 이해해 주라는 뜻에서 제가 X를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뭐 저도 장담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외동딸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에서는
혹시 만에 하나라도 뭔가 잘못되면 그거는 뭐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어차피 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조금 빠르고 늦고 하긴 하겠지만 언젠가는 품에서 보내야 되는데, 대신에 이제 저렇게 하는 게 좀 약간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저 이제 외동딸이 혼자서 워킹 홀리데이 가가지고 본인이 처신을 똑바로 해야 되고 생활을 확실히 해야 되고 하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못 가게 하고 끝까지 주저앉혀 놓게 되면 나중에 또 뭐 이렇게 저렇게 잘 되면 뭐 자기가 잘한 것이고 잘못되면은 부모 원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뭐 어떤 것이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OX 문제는 아니지만 뭐 결론적으로는 끝까지 가겠다, 그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보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와, 채팅창에 지금 글 올라온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지금. 말씀 제대로 하셔야 돼요, 이거. 일단 저 또래 이렇게 좀 성년, 법적인 성년 19세가 된 이후부터 한 해 두 해가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부모 마음은 지금도 제가 50이 넘어도 저희 부모님은 전화 드리면 조심해서 다니라고 하세요. 차 조심하라고 하시는데 그게 부모 마음이 맞죠. 다만 그때부터는 이제 한 해 한 해 떼어낼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그것도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저 지금 사연자분이 뭐 대학교 1학년, 2학년이라면 저도 반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친구가 취준생이어서 취업을 했다라면 20대 중반이에요. 이제는 이제 많이 놓아주실 때가 된 것 같고요. 따님에게 좀 뭐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커뮤니티 같은 현지 커뮤니티 같은 거 그 유학생이라든가 가서 같이 그 워킹홀리데이 하는 커뮤니티가 굉장히 발달해 있고 또 현지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 지금 영상으로도 실시간으로도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평야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걸 부모님께 좀 보여드리세요. 막연하게 안심하세요로 할 게 아니라 정확히 계획을 짜고 정확히 그곳이 어떤 곳인지 거기 가서 어떤 사람들하고 있을지를 정확히 보여드리세요. 얼마든지 그런 거 속일 수 있습니다. 그걸 속일 네. 따르면 있으라 많아요, 그건. 아이고, 참.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생각, 본인 생각 아무거나. 저는 본인의 꿈과 목표를 향해서 꼭 가시면 좋겠습니다. 심영란님, 저도 막내딸아이 혼자 보냈는데 아무 일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냥 출발하세요라고 하셨고요. 랄랄라님, 호주 삽니다. 넓은 세상으로 풀어주세요. 호주 안전하고 경험하기 좋은 영어 환경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경숙님은 외동딸이 아니라도 절대 반대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지수님 보고 계신가요? 자, 지난 화요일 퇴근길에 경기도 광주시 능평동 오포터널 입구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셨다고요. 자, 보시죠. 자, 저 SUV 운전석 창문으로 4살쯤 돼 보이는 남아가 상반신을 쭉 뺀 채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장면 뒷좌석이나 썬루프였는데 운전석이라. 아니 그렇지만 아이가 아빠 물 위에 있는 거? 아이고, 아빠가 어련히 조심할까 오지랖도 참말로가 아닙니다. 자, 미국 버지니아에서 살다 오신 박 변호사님 한 말씀. 큰일 납니다. 아이가 에어백이 돼서 터져버립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말이죠. 조심하세요. 초복을 맞아서 함께 점심을 먹기로 한 마을 주민들. 다 같이 오리고기를 먹은 뒤에 3355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중 몇 명이 어지럼증과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뭐 많이 먹어가지고 얹혀가지고 그런 줄 알았지. 손은 뻗어뻗어하고 사람 얼음 걷고 자꾸 붙어갖고 그럼 119 와가지고 그렇게 중환자실로 실려간 사람만 4명. 처음엔 식중독을 의심했는데 이들의 몸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되면서 사건은 반전을 맞습니다. 대체 이 마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경북 봉화군의 한 시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1,300명 정도 주민들이 사는 작은 동네인데 말이죠. 초복을 맞아서 함께 식사를 한 주민 중 4명이 확 쓰러졌는데, 자, 속보인데요. 조금 전에 추가로 이 80대 여성 1명이 비슷한 증상으로 쓰러져서 또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좀 더 짚어보기로 하고요. 자, 농약 성분이 나오면서 사고인 줄 알았는데 사건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런 어떤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 봉화군 보건소에서는 단체 식사를 하셨으니까 식중독에 겪거니 했는데
이 검출을 해보니까 다 음성이었고요. 거꾸로 이제 농약 성분이 나왔던 겁니다. 식사를 했던 건 지난 월요일이었죠. 봉화군의 경로당을 이용하는 그 마을 어르신들 41명 정도가 한 달 전부터 예약을 해놨던 오리주물럭 식당에 가서 초복을 맞아서 식사를 다 같이 하셨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다 흩어져서 평소에 뭐 노인복지관으로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노인복지관으로, 또 경로당으로 가는 분들은 경로당으로 갔는데, 처음에 노인복지관으로 갔던 두 분이 갑작스럽게 어지러움과 복통을 호소하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겁니다. 이어서 경로당에 갔던 주민분도 갑자기 속이 안 좋다고 쓰러졌다가 이 숨을 제대로 못 쉬면서 또 몸이 경직돼서 또 병원에 입원했고요. 이후 같은 증상을 한 분도 또 보내서 결국 4명이 쓰러져서 입원한 상황입니다. 자, 실수든 고의든 뭐가 됐든 농약을 넣은 거잖아요. 네, 지금 경찰이 현재 50여 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어떤 경로로 농약을 음독하게 됐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고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데요. 일단 위 세척액에서는 2가지 농약 성분이 들어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살충제에 들어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공통점은 모두 60, 70대 여성이고 오리고기집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당시 다른 회원들보다 조금 늦게 도착해서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함께 음식을 먹은 5명 중 4명이 쓰러진 건데 나머지 1명은 아직 건강에 이상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있던 4명 중 1명은 의식을 회복해서 의료진의 부름에 고개를 끄덕이는 등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같은 테이블에서 5명이 똑같은 오리 주물럭을 먹었는데 그중에 4명이 쓰러지고 1명은 이상이 없다. 자, 그리고 쓰러진 4명 중에 1명이 의식을 회복했지만 일단 당장 경찰 조사는 좀 어렵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쓰러진 4명, 새로운 공통점이 나왔습니다. 어쩌면 사건의 실마리가 풀릴지도 모를 그런 추가 진술이 나왔는데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농약 커피가 무슨 얘기죠? 자, 중태에 빠진 사람이 4명입니다. 이 4명이 오리고기를 먹고 경로당으로 왔습니다. 경로당에 와서 이 냉커피를 마신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사실은 오리고기 먹은 사람은 지금 여기 5명이고 테이블에 실제로는 41명이 먹었다고 해요, 오리고기를. 그 중에 딱 4명만 지금 농약 증세,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4명은 경로당까지 와서 커피를 같이 마셨던 사람이고, 냉커피에 혹시나 농약 성분이 있었지 않을까 추측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경로당 회원들이 평소 냉커피 냉장고에 두면서 좀 시원하게 먹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가 진술이 전해지고 있고, 그렇다면 이거는 외부, 오리고기나 외부 소행이 아니고 내부에 있는 사람, 경로당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 또 이런 사람의 원한에는 범죄가 아닌가 추측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박 변호사님 말씀만 들으면 사건 현장이 오리고기집이 아닌 경로당일 수 있는 건데, 자, 양 변호사님, 그래도 뭐 일단 예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단 무엇보다 그 커피를 두고도요, 진술들이 좀 엇갈립니다. 일부에서는 냉장고에 있는 커피를 빼서 마셨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구는 그냥 밖에서 커피를 마셨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어서 명확하지 않은데, 오늘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의심스러운 환자가 1명이 더 추가됐습니다. 비슷하게 먼저 쓰러졌던 분들과 마찬가지로 호흡곤란이라든가 근육경직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이고 있고, 이분도 피해자 처음에 쓰러진 4명하고 같이 식사하고 경로당에도 갔던 분인데, 다만 80대로 좀 고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같은 상황인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 좀 경찰이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뭐 현장 감식을 물론이고 탐문 수사도 하고 있고 CCTV라든가 아니면 주변 차량들 블랙박스 영상까지 다 확보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정말 오 교수님, 이런 농약 성분의 어떤 독극물 테러, 이게 이런 시골에서 종종 있어 왔잖아요. 저희도 몇 번 다룬 기억이 있고요. 자, 그렇다면 누가 왜? 자, 쓰러진 4명 중에 공교롭게도 2명이 경로당 회장, 부회장이랍니다. 자, 어떻게 보면 회장, 부회장, 그 경로당의 지도부를 노린 건가라는 생각도 언뜻 들고 말이죠. 이와 유사한 게 이제 2018년에 그 포항에서 있었던 그 고등어 농약 사건이라고 있어요. 그 당시에도 이제 그 고등어 전체적으로 먹는 그 고등어에다 뭘 넣었는데, 그것도 이제 그 당시에 뭐 회장과 어떤 그 갈등 관계 이런 게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명은 회장이고 1명은 부회장인데다가 또 1명은 실질적인 회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회장단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누가 왜 어떻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육하 원칙에 따져 보면 통상적으로 2015년도에 이제 상주 독극물 사이다 사건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마을 주민들 같은 경우는 우리 마을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 회장, 부회장 다 사람 좋고 성격 좋고 원한 살 사람이 아니다. 이 똑같은 얘기를 갖다가 2015년에 상주에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경북경찰청에서는 57명 수사관으로 해서 전담팀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수사를 갖다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제 원한 관계에 의한 그 사건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을 갖다 열고 여러 가지 사항을 살펴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게 이제 외부인의 소행이냐 내부의 소행이냐라고 봤을 때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뭔가 농약을 탈 그럴 그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고요. 저는 이제 내부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그 입장인데 물론 뭐 경찰 수사를 갖다 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가운데서 어떤 그 갈등 관계 특히 저는 최초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경로당이 여자 경로당이라는 얘기를 갖다가 저는 못 들었는데 예. 그때 당시에 독극물 사용을 했다라고 해서 이게 그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여성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 여성들이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여성 범죄의 특징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과서 또 텍스트에 나와 있는 건데 주로 이제 여성 범죄의 특징은 직접적인 어떤 그 공격보다는 간접적인 공격 그리고 은밀성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독극물을 사용을 하는 것은 여성 범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유정도 일단 그 어떤 약물을 써서 전 남편을 그렇게 의식을 잃게 한 다음에 그런 짓을 저질렀던 거잖아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사건에 57명의 경찰 인력이 투입됐다는데 그만큼 뭐 복잡한 사건인 건가요? 네, 이제 그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녹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증 수사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일단 시골 마을에서 살충제는 누구에게나 구입도 보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고령자가 많은 봉화군의 특성상 카드보다는 현금 거래가 이루어지는 데다가 이 가게에서 언제 또 누구에게 살충제를 팔았는지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경로당이 공개된 장소라는 특성 때문에 당시 몇 명이 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로당 내부에는 CCTV가 없고요. 입구 CCTV는 또 작동하지 않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커피 외에도 물과 음료수 등에 대해서도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교수님, 뭐 일단 오리고기보다는 커피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릴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오리고기를 한 테이블에 5명을 이제 그 대상으로 해서 먹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은 전혀 이상이 없고 나머지 그 커피를 마신 사람들만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오리고기보다는 커피 쪽으로 이제 더 그 무게가 쏠리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를 탄다라고 하더라도 오리고기에 뭘 뿌린다는 것보다는 뭐 액체라든가 이런 걸 뭐 탄다면 이 커피 같은 데 탈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원한이 있는 사람을 한 사람만 해코지를 하게 되면 바로 어떤 사람이 특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상 이 독극물 사건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들을 갖다 같이 해서 이렇게 물을 흐리는 그런 것이 있는데 또 이제 어떤 심리가 있냐면 내가 타기만 탔지 따라서 자기들이 마신 거는 피해자들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는 별 연관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그 죄책감을 중화시키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70명 정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뭐 경찰에서 수사를 잘 하시겠지만 이 원한 관계에 좀 초점을 맞춰서 5단계로 구분해서 매우 가깝다, 보통이다, 좀 사이가 안 좋다, 매우 안 좋다라고 해서 줄을 갖다가 이렇게 쭉 해서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인간관계가 나올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좀 처음에는 가닥을 잡기는 쉽지 않지만 경찰이 이렇게 수사에 집중을 하게 되면 조만간에 범인이 드러날 것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매장에서 배달 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는 사장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배달해야 되는 음식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짚어봅니다. 양 변호사님 제보 사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일 그 한 핫도그 가게에서 자장 갖고 온 시간에 벌어진 일인데요. 여기는 70대 어머니하고 그 딸이 사장으로서 같이 운영하는 그런 매장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핫도그 주문이 들어왔는데 배달 기사분이 연락을 해서 배달 주문을 이렇게 잡았던 겁니다. 배달 기사한테 연락을 해서 근데 배달 기사분이 왔을 때 처음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안내를 했다라고 지금 제보하신 분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배달기사분은 기다리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한 15분 정도 지나고 나서 배달기사분이 언제 나오냐라고 하니까 아직 조리 시작 안 했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욕설을 퍼붓고 행패를 부렸다는 건데 일단 제보자분의 어떤 설명은 뭐냐면 그렇게 늦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네. 그날도 굉장히 비가 많이 왔었다라고 합니다. 비가 많이 와서 배달기사도 잡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었고 또 이 핫도그라고 하는 게 식어서 배달이 되면 또 고객들이 이걸 싫어하시고 또 취소하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핫도그는 말 그대로 핫이잖아요. 뜨거워야죠. 뜨거워야지. 그러니까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조리를 시작하신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오래 걸린다고 미리 알려드렸다는 건데 그날은 또 앞에 주문해서 배달했던 분이 또 고객분이 뭐 취소하고 이러는 바람에 좀 더 미뤄졌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늦어진 거를 이 배달기사분이 화를 내면서 안 받아들였던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상호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되게 유명한 그 프랜차이즈 핫도그예요. 그 안에 치즈가 들어간 핫도그인데 이게 만약에 식으면 치즈가 딱딱하게 굳고 식감이 확 떨어지니까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바로 배달 기사가 왔을 때 미리 준비해 놓고 딱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걸 또 양해를 구했대 미리. 그런데도 이렇게 욕설을 퍼부었다. 네, 이 당시 화난 배달 기사가 가게 주방에 있던 사장과 70살의 어머니를 위협하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영상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가게 입구에서 서성이던 배달 기사가 주방으로 다가와서 뭔가 따지는 듯이 보이는데요. 한 발 물러서나 했지만 다시 다가와서 주방을 향해 삿대질을 하기도 하고 또 계산대를 쿵쿵 이렇게 두드리기도 합니다. 이 사장이 주방에서 나와서 말려도 보는데 이 배달 기사는 더 격분해서 옆에 있던 소스통을 주방 쪽으로 이렇게 내던져 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집어 던지는데요. 이 가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배달 기사는 또 이렇게 뭐라고 하다가 떠나버립니다. 그냥.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배달기사는 음식이 아직 조리되지 않았다는 말에 주방에 있던 사장과 또 이른의 어머니에게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CCTV에 음성은 담기지 않았는데요. 계산대 위에 있던 소스통 2개를 내던졌는데 하나는 사장 옆구리에 또 다른 하나는 냉장고에 맞았습니다. 냉장고를 지금 보시면 냉장고 문이 움푹 패여 있는데요. 그만큼 얼마나 세게 던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배달기사의 행패로 사장과 어머니의 옷은 말할 것도 없고요. 주방도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배달기사의 폭언 때문에 이 어머니는 거의 쓰러질 뻔할 정도로 충격을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CCTV에 저 당시에 오디오가 녹음되면 그건 불법이죠. 자, 그런데 사장님은 곧장 경찰이 아닌 배달 업체에 전화를 했답니다. 무엇보다 고객한테 배달해야 될 음식이 걱정됐기 때문이고 저 배달기사 어떻게 조치 좀 취해달라 한 건데 그 고객센터 상담원과의 통화 녹취에 그 CCTV엔 담기지 않았던 그 배달기사의 폭언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들어보시죠. 기사님 오셔가지고 행패 부리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네네네. 잠깐 기다려주세요. 지금 이슈로 네네. 지금 아이더님이신가요? 네. 소스 다 집어던지고 하시고 지금 저도 지금 떨려가지고 지금 제가 말을 못하겠거든요. 세상에 통화 중인데 옆에 욕설이 다 들려. 네. 그 얼마나 크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배달업체 고객센터에 전화를 한 겁니다. 지금 들었겠지만 배달업체 고객센터 전화하는 과정에서도 이 배달 기사가 욕하는 어떤 내용들 또 소리가 그대로 들렸던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주문을 한 고객이기 때문에 이거 배달업체에서 고객한테 좀 설명 좀 해주라. 못 주겠다. 그거 해달라고 이제 전화를 한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이 그래도 주문 좀 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음식 부탁드린다고 배달업체에서 얘기를 했고요. 고객센터에서. 그래서 사장님이 좀 떨리는 손으로 핫도그를 만들어서 다른 배달기사를 시켜서 또 배정을 받아서 이것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퇴근을 했고요. 이 부분은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자, 전날 이후로 사장님하고 어머니 무서워서 나흘 동안 가게 문을 못 여셨대요. 행여나 그 배달기사 또 오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말이죠. 자, 그 와중에 이 배달기사 불쑥 가게로 찾아왔답니다. 그리고 편지 한 장을 주고 갔대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나도 피해자입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직접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그 기사가 이제 찾아온 거예요, 매장으로. 얼마나 놀랬겠어요. 다음날인가 다다음날 이제 찾아와가지고 그거 딱 주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나도 피해자니까 나도 피해를 본 거다. 너만 피해 본 거 아니다. 나도 피해 본 거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교수님, 저 짓을 하고 왜 자기가 피해자예요? 글쎄요. 지금 이제 이 사장님이 냉장고에 있는 그 재료들이 상할까봐 혼자 나가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달 복장을 하고 그대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불쑥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뭐 어떤 편지를 하나 주고 갔다는 겁니다. 그 편지 내용을 보게 되니까 20분 동안 기다리다 언제 나오냐 물었고 조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화가 나서 욕하고 집어던진 것이다. 뭐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실제로 CCTV를 보게 되면 그 푸는 방식이 잘못된 거죠. 그런데 배달업체가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18일부터 계약 끝이다 라고 해서 내 밥줄 끊어졌다. 미안하지만 나한테도 큰 타격이고 손해다. 나도 큰 피해를 본 꼴이다. 그러니 경찰에 신고한 걸 취하해달라. 손해금은 변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즉 자기 행동으로 의한 그 결과에 대해서 자기도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이제 이 편지를 받은 이 사장님 그리고 제보자 같은 경우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전혀 미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 그 배달 그 택배 기사의 그 아들이 전화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 성격이 좀 화통하시다 이해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CCTV 장면을 갖다 실제로 이제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좀 화통한 것이 아니라 이 본인이 그 내부에서 올라오는 이 분노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 거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예. 자, 박 변호사님, 예. 이 배달 중개 플랫폼에 대해서도 많이 화가 나셨다면서요? 그렇죠. 제보자 이야기입니다. 배달업체에서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해당 배달 기사한테 어떤 제재를 하지 못했다고 또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고 더 문제는 이 배달 기사가 다음 날도 계속 일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예? 제보자에 따르면 배달 일을 그 다음 날도 하고 있고 매장에 또 올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가게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자, 뭐 배달업체 측에서는 포인트 10만 원 정도 준다고 했는데 제보자 이것도 황당하다고 하고 심리 상담 같은 거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마저도 나중에 다시 알아본다라고 얘기해서 또 많이 화가 났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스템이 어떠냐면요. 그 사장님이 배달기사 배달기사를 부른 게 아니라 배달기사가 쫙 보다가 여길 고른 겁니다. 네. 그 시스템이에요. 자, 양 변호사님. 근데 지금 사장님이 결국 폐업을 결정하셨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어머님이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많이 다치셨다라고 합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았는데 약물 치료도 필요하다 그렇고 큰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은 진단이 나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일을 계속하실 수 있겠어요? 결국 폐업하기로 하고 가게도 내놓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냥 마지못해서 남은 재료라도 소진할 때까지 영업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영업시간 단축해서 일을 하고 계시기는 한답니다. 문제는 이제 이 배달기사분 사과도 제대로 없었고 이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또 찾아올까? 이번에는 아예 뭐 흉기 같은 거 가지고 오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덧붙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한 남성이 아내의 배웅을 받으며 고급 외제차를 타고 출근을 합니다. 군복을 입은 이 남성, 모 부대 사령관 비서실장인데요. 그런데 도착한 곳은 군부대가 아닌 어느 허름한 PC방입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그 남자의 이중생활입니다.
자, 12년 전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사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2012년 10월이었고요. 경기도에 한 그 버스 기사로 일하고 있는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아서 동료가 집으로 찾아가는데 이 남성분이 이제 이혼하고 혼자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아무래도 이 동료분이 뭔가 좀 예감이 기분이 찜찜해서 열쇠공을 불러서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들어간 순간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던 겁니다. 왜요? 50대 그 동료였던 남성 이미 숨진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요. 머리에 뭐 둔기로 여러 차례 맞은 것 같은 흔적도 남아 있었고 집안에 혈흔도 낭자했다라고 하고요. 굉장히 어지럽게 살림살이를 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경찰이 여기에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하. 자, 그래서 저 유족들의 비통함 속에 장례식이 진행됐는데 그 장례식에 있던 사람들 중에 살인범이 있었던 거죠. 네, 당시 피해자는 아내와 이혼 후에 두 딸과 자주 왕래했다고 합니다. 특히 큰딸은 약 3년 전에 결혼을 하고 나서 최근 손녀까지 낳았다고 하는데요. 그 와중에 그나마 다행인 건 큰딸의 남편인 안 씨가 장례식 내내 가족들을 챙기면서 의젓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30대인 안 씨는 현재 모 부대 사령관 비서실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시 군에서 조화와 함께 조의금까지 보내줬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큰딸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남편인 안 씨와 딸을 생각하면서 겨우겨우 버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건 며칠 뒤에 경찰이 피해자의 사위인 안 씨를 살인범으로 체포를 하게 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빈소에서 상주 노릇을 하던 사위가 살인범으로. 자, 이게 참 놀랍죠. 쌀뜰하게 챙기던 사이가 살인범으로 이렇게 체포가 됐던 건데 사건 당일날 그 피해자 장인 집 근처에 범인으로 추정되는 수상한 차량이 가속 카메라에 포착이 됐다고 하고요. 그 차가 고급 외제차였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그 차 자체가 사위 안 씨가 소유했던 차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장인이 살해당하기 전에 이틀 전에 안 씨가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장인 계좌에서 한 500만 원 정도 인출을 했던 사실도 적발을 했고요. 이거 가지고 아내한테 월급이라고 속였던 것 같습니다. 이걸 알게 되니까 장인이 혼을 냈겠죠. 돈 돌려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이걸로 살해를 했던 걸로 보이고 알고 보니까 이 안 씨 직업 군인이 아닙니다. 그냥 백수였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아니 교수님 무슨 모 부대 사령관 비서실장이라면서요? 글쎄요, 이게 그 아주 습관적으로 입만 열면 이제 거짓말을 갖다가 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제 그 아내와도 한 4년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갖다 하게 됐는데 결혼식 5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 직업을 갖다 지상파 방송국 헬기 조종사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그 딸도 참 남자를 제대로 못 본 건데 그러다가 결혼 직전에야 사실 그게 아니라 나 직업군인이다. 근데 이 사람이 1년 뒤에 이제 육군 중사로 이제 쭉 있었는데 1년 뒤에는 이 육군 중사도 제대로 잊지 못하고 군을 떠나게 됐어요. 군인이긴 했군요. 군인의 이제 그 언저리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 이제 실업자 신세가 됐는데 이제는 갑자기 그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모 부대 사령관 비서실장이 됐다라고 속이고 부대 근처까지 이사를 갔으니까 이 가족 같은 경우는 꼬박 쏘가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안 씨가 타고 다니던 이 고급 외제차 같은 경우도 대출을 받아 샀고 이 차를 타고 매일 아침마다 PC방으로 출근을 했다. 뭐 무슨 PC 사령부의 뭐 비서실장인지 모르겠으나 정말 이거 어이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외제차 타고 PC방 가는 거죠. 그래서 게임 아이템을 판 수익금으로 아내에게 봉급을 주는 척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최근 2달간 아예 생활비를 갖다 주지 못하니까 살인을 결심을 하게 됐다. 정말 내막을 알고 보면은 어이가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왜 하필 장인어른이 타깃이 된 거죠? 이게 장인어른 앞에 들어있는 사망보험금 2억 원을 노렸기 때문입니다. 안 씨는 아내와 장인어른의 통화를 우연히 듣다가 장인이 사망하면 아내에게 2억 원의 보험금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또 그 와중에 장인 어른의 돈을 몰래 빼돌린 사실까지 탄로가 나니까 장인만 없어지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안 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서 문 밖에서 무려 3시간을 기다렸고요. 새벽에 퇴근한 피해자를 따라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장인이 사위가 마실 차를 내어주려고 뒤를 도는 순간 둔기를 꺼내서 무려 12차례나 장인의 머리를 내리쳐서 살해했습니다. 자, 이 폐륜자 안 씨 범행 이유에 대해서 직접 밝혔습니다. 그 장면 잠깐 보고 가시죠.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처병에 소외가 있다는 걸 알고 그랬습니다. 너무 무섭고 죄송하고 후회되고. 과연 진짜 무서웠을까요? 글쎄요, 저 말을 그대로 믿기가 어려운 게 범죄를 계획했던 게요. 이 쇼핑백 2개를 준비했고 하나는 도넛하고 사탕 같은 걸 넣고 하나는 둔기를 준비해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장인한테 선물을 줄 것처럼 하고 그 다음에 둔기로 장인을 공격해서 살해를 했던 것이고요. 세상에. 그리고 나서 그렇게 무참한 짓을 저지르고 나서 인근 편의점에 가서 또 뻔뻔하게 그냥 음료수 사 마시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지금 살인 직후 예, 장인을 해친 직후에 저렇게 좀 무슨 큰일 한 듯이 저렇게 음료수를 사서 마셨고 또 검거되고 재판에서는요. 그 장인이 내가 그 도넛 사간 걸 무시하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이렇게 살인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재판부 믿지 않았겠죠, 당연히. 전속 살해 혐의로 2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교수님, 진짜 저건 사람도 아닙니다, 진짜. 예. 글쎄요. 이제 군의 입장에서는 저런 그 인성을 가진 자가 군을 떠난 것은 군 입장에서는 다행이고요. 사실 아까도 무섭고 죄송하고 후회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자기 아내의 아버지인 그 장인어른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발상을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은 상상을 하기 힘든 것인데 글쎄요. 거짓말을 갖다가 저렇게 밥 먹듯이 하면서 가까운 그 가족들을 갖다 속이는 그런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결과적이긴 한데 딸이 사람을 잘못 봐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아버지까지 돌아가신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정말 사람을 잘 보고 결혼을 갖다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예,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라오스입니다. 강아지가 통나무 위에 머리를 대고 누워 있는데요. 주변에 수십 마리의 새끼 징그러워. 오리들이 오글오글 모여 있습니다. 몇 마리는 아예 몸에 올라가서 쪼기도 하고요. 강아지의 부드럽고 푹신한 품 안이 좋았는지 끊임없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마치 물 만난 물고기 같은데요. 징그러워. 네, 그런데 문제는 녀석의 눈이 지금 반쯤 감겨 있다는 겁니다. 낮잠을 자려고 준비도 다 했는데 오리떼들이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강아지는 입을 벌린 채 잠깐 선잠이 들었는데요. 이 자세히 보니까 새끼 오리가 끼어 있습니다. 어떻게 저기에 들어간 건지 이렇게 꼭 끼어 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눈을 뜨는데 무심코 물어버릴 수 있었는데도 다시 입을 크게 벌려서 나올 수 있게 해줍니다. 나왔어. 네, 행여나 자신이 움직여서 깔리거나 다칠까 봐 옴짝달싹도 못하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운데요. 역시 리트리버를 천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우, 귀엽습니다.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죠. 오늘 우리나라처럼 폭우가 내리고 있는 도로입니다. 자, 운전자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와이퍼로 연신 닦으면서 달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앞선 차량 창문을 좀 자세히 보세요. 선이 쑥 하고 삐져나온 거 보이셨죠? 그리고 운전자가 뭔가로 앞유리를 쓱쓱 밀고 다시 빠르게 집어넣습니다. 설마 그건 안 돼. 더 앞쪽으로 가서 그건지 아닌지 확실히 살펴볼까요? 다른 차량은 저렇게 와이퍼를 움직이면서 가는데 저 차량 고무밀대로 앞유리에 묻은 물을 직접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이게 짓이야. 와이퍼가 없는 건지 고장이 난 건지 어쨌든 참 구석구석 잘도 밀고 있는데 이걸 수동 와이퍼라고 해야겠죠. 그런데 저렇게 비가 많이 올 때 적어도 분초를 와이퍼 놔두고 있는데? 계속 닦아야 할 텐데 운전도 해야지. 밀대 끊었을 때 닦아야지.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위험합니다. 위험하겠죠. 수동 와이퍼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긴 했는데 기발한 아이디어라는 반응 저는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사고 나기 전에 돈 주고 고쳐라는 쪽의 반응이 저는 찬성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픽 중국으로 가보시죠. 차량이 완전히 뒤집힌 채로 지금 늪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를 본 마을 주민들이 풍덩 뛰어들어 주변으로 속속 모여들었는데요. 차량이 더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사람들이 지탱하는 사이 일부 주민들은
이 돌을 가지고 이 창문을 깨려고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어. 아마 안에 사람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 자, 모두가 이렇게 합심해 끊임없이 내리친 끝에 깨졌다. 결국 깨졌다. 창문이 안 깨졌나? 깨졌다. 깨졌습니다. 지금 깨졌어. 예, 깨졌어. 근데 깨진 틈 사이로 어. 쑥 늘어진 아이가 실내 안 돼, 나오고요. 안 돼. 예, 곧 이 엄마로 보이는 여성도 꺼내졌습니다. 아이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졌죠. 이번엔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자, 제발 호흡이 돌아오길 바라면서 가슴 누르는 모습이 정말 간절해 보이는데요. 마침내 아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어? 네. 콜로. 아이고. 주민들도 안도한 듯이 품에 하나 달려있어요. 아이고, 멋지다. 사랑에 갇혀있던 일가족 3명 모두 무사히 구출돼서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이들을 구조한 주민들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상점에 있던 여성들이 뭔가를 보고 깜짝 놀라서 구석으로 옹기종기 모입니다. 바로 황소 때문인데요. 아이고야. 한 마리가 엉덩이를 밀고 들어오고 또 다른 한 마리가 구석으로 몰아넣습니다. 와우. 좁은 통로에서 서로 싸우고 다치게 하느라 퇴로가 여성이 없어. 네, 겁먹은 한 녀석이 가방 더미로 올라가서 피신하려고 하는데 황소가 놀라서 움찔거리더니 갑자기 뒤를 돌아서 거칠게 나무 쌓여있던 짐들이 정신없이 쏟아지고 오늘 왜 이래, 여성들이 이거? 서 있던 곳을 마구잡이로 짓밟습니다. 이때 한 남성이 선반으로 올라와서 막대기를 휘두르고 쫓아내려고 하는데요. 곧 한 마리가 곧 이제 가게 밖으로 탈출을 합니다. 네, 계속 구하려고 하는데 나갔어. 걱정스럽던 그때 이 파묻혔던 여성들이 더미를 해치고 멀쩡히 나왔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는데요. 다행히 쏟아진 가방들이 쿠션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무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유, 그렇군요. 시원하게 drink your heart out 소리쳐봐 what you wanted It's always a fit 즐거움을 목마를 때 펩시 전투의 길도 성장의 길도 파밍의 길도 모든 길은 로드로 올클래스 MMORPG 로드9 지금 다운로드. 안내드립니다. 기록적인 축경으로 운동하실 때는 반드시 충분한 수분 보충과 휴식으로 철저히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올여름 지치기 전 미리미리 링티 들어봐. 우리의 평범한 휴식이 잠시나마 특별해지는 순간. 완벽한 밸런스로 더 나은 다음을 향해. 칸타타.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4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